자, 오늘 이제 설명할 거는 GX 애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제네틱 알고리즘 X 데이터 애널리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네틱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GA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라 그 바이오 사이언스 쪽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이제 되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유전 알고리즘을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데 적용을 한 기법이고, 이 기법을 제가 이제 처음 만든 게 1년 반 전쯤인가 2년 전쯤인가 이걸 만들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딥러닝이랑 결합을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GX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 알고리즘이니까 쉽게 말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저희 조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뭐 아버지가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있고, 예를 들어 뭐 이제 제 딸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세대가 벌써 4세대잖아요. 세대만 놓고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3번을 건너뛴 거죠. 자, 그러면서 분명히 뭔가 성질적으로 이게 뭐 어떤 성정이 됐든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옵션이 됐든 무언가 그 옵션들이 전해졌을 겁니다. 이 전해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할 때 요 유전 알고리즘을 쓰게 되고, 이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마치 이 생물이, 우리 인간이 계속 진화하는 것처럼 마케팅 매체 혹은 어떤 특정 캠페인, 아니면 나의 어떤 특정 뭐 고객 집단,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타깃이나 캠페인이나 뭐 매체 같은 것들이 계속 진화를 하면 과연 어떤 매체가 가장 우수할까? 요거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공개한 것도 있고, 이제 다른 데서 공개한 것도 있고, 뭐 공개를 안 드린 것도 있는데, 사실 이 마케팅 쪽에서는 거의 정해져 있죠. 왜냐면 일단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일단 성과가 좋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성과가 좋다, 효과적이다, 내가 목표하는 어떤 값이 얼마만큼 성장했다, 요거를 찾아내는 이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유튜브에 남겼던 것처럼 어떤 그 확률 분석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확률 분석이랑 좀 유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유전 알고리즘을 뭐 아예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예를 들어 정말 뭐 저는 이제 유전학 전공은 아니니까 뭐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마케팅 전략을 이제 만들 겁니다. 뭐 예산을 이만큼 쓰고 목표가 이랬다, 뭐 이런 히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목표하는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전략들을 쫙 세팅을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팅된 이 매체의 어떤 값들이 있죠. 이 값들이 얼마나 뭐 전환 같은 것들을 많이 발생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돼요. 그걸 평가를 해서 그 다음번에 테스트를 할 때 어떤 게 더 좋은 전략인지 값을 바꿉니다. 그리고 값을 바꾸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조합들이 탄생할 거잖아요. 그 좋은 조합들을 다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있죠. 이 생물학에서 빠질 수 없는 돌연변이, 우리 막 이렇게 뮤탄트라고도 부르는 이 돌연변이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상식적인 값, 이런 값들이 들어가서 지금의 값들을, 우리가 제공한 값들을 가지고 최적의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값을 이상하게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괴짜 같은 거 있죠. 괴짜들 보면은 되게 독특하게 하잖아요. 독특하게 하다가 뭔가 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전략들을 갖고 이제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요. 어떤 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나서 종료 조건 단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번 정도를 반복했다. 근데 뭐 성과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적절한 조합을 찾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뭐 끝내버리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실제로 마케팅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매체, 광고 캠페인, 그리고 또 우리 고객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고객 집단, 이 고객 집단이 좋을지 이 고객 집단이 좋을지, 예를 들어 나가는 고객들의 어떤 특징은 뭔지, 여러 가지를 되게 이게 다채롭게 고민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이 예산
혹은 나의 어떤 CRM의 어떤 스킬, 시간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고, 사실 이 유전 알고리즘을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생물이 계속 진화하는 과정을 땄기 때문에 여러 마케팅 전략 중에서 이제 자동으로 가장 좋은 이 마케팅 전략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럼 20일 동안 내가 광고를 해봤을 때 이런 효과가 있었겠구나. 그러면 뭐 A, B보다는 C, D의 광고 매체, 광고 캠페인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뭐 C, D에 해당하는 고객들한테 조금 더 프로모션에 대한 뭐 어떤 뭐 메시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이 올 만한 이벤트들을 내가 준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은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 일단 코드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딥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이거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 콜앱에서 쓰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줘야 돼요. 다운로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임포트 할 것들을 다 임포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자, 저는 이제 뭘 했죠?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메타, 틱톡, 그다음에 구글, 레딧, X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노출, 뭐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 그 다음에 뭐 이제 코스트, 제가 실제로 쓴 비용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제 짧게 줄여서 GA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GA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를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5개가 있습니다. 자, 개체군 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기 마케팅 전략의 조합을 몇 개 정도를 할 거냐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조합을 몇 개를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딸한테 유전 정보를 넘겨줄 때 유전 정보를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키, 몸무게, 뭐 지능 이런 걸 다 조합해서 쓰겠다. 그래서 이 개체군 크기를 딱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를 진행시킵니다. 이 개체군 크기가 지정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대수니까 당연히 이제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뒤로 20세대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딱 20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걸 30번을 할 수도 있고 40번을 할 수도 있고 뭐 50번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돌연변이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조부, 저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군인이셨어요. 아주 강인한 군인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성격적으로 공무원에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조부처럼 몸을 쓰는 것도 안 좋아해요. 저는 정말 컴퓨터 앞에 딱 붙어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마케팅하고 코딩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취미도 이거예요. 일도 이쪽이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거리가 멀거든요. 대신 그 두 분이 환경적으로, 혹은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환경적인 건 아니죠. 뭐 그 시대 때도 컴퓨터는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버지는 컴퓨터랑 거리가 좀 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습득을 했죠. 주변에 이제 컴퓨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이게 새로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새로운 요소가 추가돼서 직업적으로 돌연변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확률적으로 만들겠다. 그걸 20%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교차 확률이에요. 자, 이 개체군을 갖고 세대수를 막 진화하면서 돌연변이를 확인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전략들을 계속 만드는데, 이 전략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우리가 이 알고리즘한테 요청하는 확률이 50%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좀 크고 와이프도 키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 키 모듈이 제 딸로 넘어갔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 전략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 전략이 이제 나쁘지 않으니 다음 세대로 넘겨줘라.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50%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을 때 한 50% 정도 좋다 생각이 들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이건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숫자로 봤을 때 숫자가 나은 지표가 나올 것 같은 확률이 50%가 넘으면 세팅을 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한도 이런 거죠. 자, 30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함수라는 걸 이제 사용하는데,
요 피트니스 함수는 실제로 이제 딥러닝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건 그냥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수도 초기화하고 비용도 초기화를 해요. 초기화해서 담아 넣을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이제 포문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각 개체의 이 유전자를 이제 순회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석으로 달아놓은 거 보시면 광고 선택 여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광고들을 지정을 해서 이 개체가 계속 이제 개체군이 생길 때, 이 조합이 생길 때 여기서 어떤 광고를 써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틱톡과 뭐 레딧을 좀 결합을 해가지고 값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순회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지금 실제로 요거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전환수와 비용.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값을 집어넣고 그 밑에 이제 뭐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그러니까 적절한 세대를 찾았다, 적절한 광고 조합을 찾았다, 적절한 광고 매체를 찾았다, 요거를 이제 평가해주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요, 여기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GA 라이브러리를 갖고 가재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최대화를 위해서 그 피트니스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화라는 건 실제로 어떤 값들을 이제 찾아 나갈 때, 위에 보시면 여기 에즈 데이터 있죠. 이 값들을 좀 증폭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제 개체 클래스를 리스트로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툴박스를 갖고 이 밑에 있는 행동들을 하는데, 첫 번째가 유전자를 0 혹은 1로 초기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뭐 괜찮은 광고인지 아닌 광고인지 이걸 이제 선택하기 위한 어떤 여부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냥 이진법 그냥 사용해서 간단하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개체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밑에는 개체군을 생성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어떤 유전적 형질을 우리가 다 생성을 하고, 이 생성이 이제 군이니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평가 함수를 등록하는데, 우리는 평가 함수를 별도로 생성을 했죠. 이 별도로 생성된 평가 함수를 사용하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 새로운 전략을 생성해라, 요거 우리가 명령한 거예요. 자, 그리고 돌연변이 함수도 넣었죠. 일부 전략을 계산할 때 무작위로 막 섞어서 해봐라. 값을 높여도 보고 낮춰도 보고 막 바꿔도 보고 앞뒤로 바꿔도 보고 두 번째랑 네 번째를 바꿔보기도 하고 짝수로 바꿔보고 홀수로 바꿔보고, 요거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사실 제가 이 유전학 관련해서 제가 책을 읽을 때 이게 요런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성과가 좋은 어떤 유전적 형질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이게 아마 저 지금 찾아봤는데 룰렛 휠 선택이랑 순위 선택이랑 토너먼트 선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토너먼트로 했고, 쉽게 우리 토너먼트라고 생각하면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A랑 B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 성질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 매체를 평가할 때도 조금 더 좋은 지표들을 계속 판단을 해서 이런 조합으로 보니까 성과가 조금 더 좋네. 그렇다면 뭐 58이 아니라 59라는 값을 이제 사용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너먼트 형식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인 함수 실행시켜야겠죠. 뭐 여기부터는 뭐 간단한 거고요. 자, 요 메인 함수에서 초기 개체군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마케팅 전략을 이제 한 10개 정도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최적의 어떤 개체 전략들, 요걸 이제 저장을 계속 시켜서 뒷세대로 보낼 거예요. 계속. 뭐 1, 3, 7, 9라는 패턴 좋은데? 이거 뒤로 보내. 이거 뒤로 보내. 이거 뒤로 보내. 그래야 키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자, 그리고 뭐 밑에는 기본 통계예요. 그냥 이제 평균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통계값 값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알고리즘을 이제 실행시키는 겁니다. 요거 실행이 되면 아까 설정된 거 이어서 자동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밑에 최적의 개체 출력하는 거를 별도로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지금 전략을 몇 개로 시작을 했죠? 적절한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애매할 수 있는데 제가 다양한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데 매체로만 보자면 어떤 매체가 실제로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 타겟 바꾸고 뭐 비용 낮추고 비용 올리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을 때 그 여러 가지가 10개예요. 10개. 이거 10개 했을 때 실제로 가장 성과가 있는 매체가 몇 개야?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쵸? 자, 그렇다면 자, 일단 여기 제네레이션 이쪽 보면은 자, 일단 세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는 딱 20번만 할 거예요. 즉 우리는 테스트를 자, 이제 진짜 마케팅적으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0번만 이제 광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 테스트 횟수가 우린 딱 20번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뭐 조합, 이런 어떤 숫자적인 조합의 특징을 10개로 딱 잡아놨어요. 근데 이것도 아주 능동적으로 쓰려면 사실 지표가 좀 많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숫자 조합을 한 10개를 뭐 이것저것 바꿔도 보고 뭐 올려도 보고 낮춰도 보고 하라 한 거예요. 뭐 위에 있는 노출 클릭 이런 값들을.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개를 테스트 해봅니다. 여기는 지금 다 값이 0000으로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전략을 보면 처음에 몇 개? 10개. 그리고 여기서 4개가 탈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6개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 몇 개 됐죠? 9개가 됐어요. 몇 개가 늘었죠? 3개의 새로운 조합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 7, 6, 4, 4, 9, 7 이런 식으로 조합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고 최종적으로 약 20세대가 지났을 때, 즉 20번의 테스트가 끝났을 때 최적의 전략은 4개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파라미터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전략이 4개가 있다.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럼 실제로 전략이 4개라고 하면 여기는 이 숫자들을 변경했을 때 조금 더 뭐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이제 그 파라미터를 찾아보는 방법은 사실 이 위에 있는 알고리즘을 조금 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저는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그냥 기회가치 비용 정도로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체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좀 잘 돌았고 이 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체들이 전반적으로 안 돌아요. 특히 매체들은 여기서 0으로 나오는 매체들은 더 안 나오고 1로 나오는 매체들도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저는 평가를 했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위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성공적인 매체 좀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체,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은 매체 그렇게 3가지를 딱 지정했습니다. 뭐죠? 메타에즈, 구글에즈, 레딧에즈. 이렇게 이제 3가지가 나왔고 뭐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좀 이제 그 앱 광고를 할 때 레딧에서 실제로 좀 재미를 받고 뭐 이 데이터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메타에즈, 구글에즈, 레딧에즈가 가장 나았다. 요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 GX 애널리시스 사실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딥러닝하고 결합하는 쪽으로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요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마케팅이나 어떤 고객을 분석할 때 단순히 선형외기, 뭐 상관관계 분석, 뭐 이 정도도 괜찮지만 사실 이런 유전 알고리즘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